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나나 노드 버전이 1.4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내용 말씀드리면서 컴퓨어의 미니맥스 H3 모델을 활용해서 지금 보시는 상당히 까다로운 리무브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클립 자체가 상당히 무시무시한 클립이죠.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지워야 될 영역 사이에 사실 이 배우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우고 난 이후에 또 패치를 진행해야 되고 로토스코핑까지 중간중간에 크게 지워야 될 영역이 아니라 이러한 파일 쪽 영역과 그 사이에 또 리무브 해야 될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는 클립인데, 이번 미니맥스 H3가 이런 영역까지 잘 해결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나나 노드 데스크탑 버전이 1.4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이번 업그레이드의 주요적인 내용은 컴퓨어의 워크플로우를 불러왔을 때 각각 노드들을 바이패스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디어가 인풋 미디어가 더 필요할 때 인풋 미디어를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 옵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아직 이 바이패스 부분들은 좀 베타 버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테스트 해본 결과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자, 해당되는 기능들 간단하게 예제 이용해서 활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올려드린 미니맥스 H3 버전 1 워크플로우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워크플로우 그대로 불러오시고, 이번에 사용할 예제는 제가 2014년도에 아마 맞을 거예요. 작업을 했던 SBS 드라마 모던 파머에 여기에 해당되는 장면을 이용할 겁니다. 한번 플레이해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정지해 있는 컷을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발판이라든지 그리고 트래킹 여기 삼각대 그리고 여기 파란색 바들 이렇게 받침을 해서 지금 사람이 정지되게 만든 촬영본인데,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파란색 이 박스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막대 그리고 삼각대 부분들은 다 지워야겠죠.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이 중간중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로토와 리무브 작업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들어가는 클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컴퓨어의 미니맥스 H3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의 이동 동선이 좀 크기 때문에 지워야 될 영역이 조금 부분적으로 좀 달라지죠.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 한 2장,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을 뽑아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프레임에서 여기에 캡처 한 장을 레퍼런스 이미지로 뽑은 다음에 리무브 작업을 일단 1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무브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워야 될 영역을 프롬프트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미리 여기 비주얼적으로 표시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나나 노드 쪽에 툴 쪽에 가시면은 여기에 페인트라는 노드가 있는데, 해당되는 노드를 여기에 이미지 쪽으로 연결을 하시면은 이쪽 이미지 위에 오버레이로 페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식률이 좋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약간 브러쉬 사이즈는 적당하게 조정하시고, 이렇게 지워야 될 영역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기 영역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우기 위해서 이미지 젠 노드 하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레퍼런스 쪽으로 연결하시고, 여기서 이제 원본을 유지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파란색 박스 그리고 삼각대 오브젝트 그리고 파란색 막대를 지워줘 라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나노 바나나 2 라이트로 해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가 조금 디테일이 좀 약하긴 한데 이렇게 미리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 뭐 나쁘지 않게 잘 생성된 것 같습니다. 그죠? 기존의 원본은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미 디스플레이 뷰어 노드 하나 만들어서 원본하고 틀린 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부분들 이렇게 A, B로 연결해서
중요한 거는 원본이 정확하게 유지를 해야겠죠. 자, 배우들의 동작들은 잘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대, 그리고 여기 박스들, 그리고 뒤끝 쪽에 이 바 부분까지 잘 지워진 것 같습니다. 지우고 나서 여기에 사람들의 그림자까지 아주 손쉽게 이렇게 재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클릭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적으로 하게 되면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람들의 그림자 이제 패치하는 작업들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꽤 성공적으로 잘 지워졌습니다. 자, 첫 프레임 한 장이 완성이 되셨다면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 프레임에서 레퍼런스를 뽑기 위해서 타임 슬라이드를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주시고 여기서 캡처해서 마지막 프레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똑같이 여기에 툴 쪽에 죄송합니다. 드로우 마스크가 아니라 페인트 노드 하나 해서 연결하신 다음에 인식률 좋은 빨간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조금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표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겹쳐지긴 한데, 자,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이미지 젠 노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레퍼런스로 연결하신 다음에 기존의 이 프롬프트 그대로 카피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키 해서 바로 생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조금 약간 복잡하게 좀 되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지금 여기 삼각대 오브젝트만 지워지고 여기 여기 왼쪽에 박스 쪽만 지워진 상태라서 여기서 라이트 모드보다는 나노바나 2로 해서 다시 한 번만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예, 역시 라이트보다는 나노바나나 2가 확실히 연산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확실히 잘 지워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같은 방법으로 원본의 변형이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로드 하나 만들어서 원본과 배우들의 동작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영역은 잘 유지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잘 지워졌죠.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 요 이미지 지금 필요 없는 거는 델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프레임, 마지막 프레임에 대한 리무브된 레퍼런스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기 전체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 백드롭 노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레퍼런스 remove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체 클립에서 이제 해당되는 파란색 오브젝트들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에 여기 미니맥스 H3 버전 1 워크플로우 불러오시고 여기 비디오 쪽 연결,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프레임인 여기에 레퍼런스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워크플로우는 컴퓨터에서 레퍼런스 이미지 슬롯이 하나만 이렇게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연결할 부분이 있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컴퓨터에서 로드 이미지 노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버전부터 이제 슬롯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dd Media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보시면은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으면은 디폴트 이미지 상태에 그대로 연결하시고 비디오는 비디오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마지막 프레임이 된 이미지 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OK 클릭하시면은 현재는 이제 미니맥스 H3에 어느 슬롯으로 연결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일단 0번이 미리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번으로 연결할 부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실행하시면은 여기 아래에 빈 슬롯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은 지금
여기 마지막 프레임 레퍼런스 이미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깔끔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잠시 컨트롤 B키에서 옆에 사이드 탐색기는 잠시 하이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프롬프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비디오 오른쪽 클릭 Send to Input Media 쪽으로 보내주시고 다시 레퍼런스 이미지 첫 번째 레퍼런스 이미지 선택하셔서 레퍼런스 첫 번째 슬롯으로 그리고 다시 워커스페이스 오신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프레임에 대한 레퍼런스 슬롯으로 연결하시면 자동으로 슬롯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추가 지시사항 같은 경우에는 원본 영상에서 레퍼런스 이미지 픽처 1, 2를 참고로 해서 파란색 박스, 삼각대 오브젝트, 파란색 막대를 지워져 그의 원본은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에 약간 지시사항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여기 GPT 5.6 루나 모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VFX 지시 보완 클릭하셔서 여기 지시사항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평문으로 적게 되면은 문법이라든지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지시사항을 이렇게 좀 보완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괜찮은 프롬프트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은 여기에 똑같이 GPT 5.6 루나 이용해서 프롬프트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저희들 자산들이 제일 잘 태깅이 됐는지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1 그리고 픽처 1, 2 정확하게 잘 됐습니다. 자, 노드에 적용하셔서 해당되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불러오시고 자,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정확하게 잘 불러졌습니다. 프롬프트 부분들은 여기 컴퓨터의 마스터 프롬프트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영역은 현재 프레임을 제가 지금 5초 분량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대로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생성이 됐는데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꽤 깔끔하게 잘 지워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체크를 못한 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프레임에서 이 발이 엄청 길게 설정이 됐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짧아지는 부분들인데 해당되는 부분들이 제가 여기 클린 플레이트 만들 때 지금 그 부분들을 체크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우면서 발이 좀 길게 패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노 바나나 2 이용해서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다시 생성을 하고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프레임 이용하실 때는 이제 그 클린 플레이트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잘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떠 있는 사람도 그림자 잘 패치, 지워진 영역도 그림자 영역들 꽤 깔끔하게 패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들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지워진 상태에서 추가 후반 작업 영역은 꽤 효율적으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원본 클립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은 지금 여기 장화가 원래 오리지널 푸티지에는 있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 다 지워졌네요. 이 부분들은 뭐 원본에서 카피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잠시 플레이해서 네, 배우들 동작들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지금 여기에 자동차 안에 남자를 킬러가 이렇게 총으로 쏘는 이 장면을 보통 저희들 VFX 작업할 때 총 화염 부분들 이런 장면들 좀 많이 연출을 하죠. 해당되는 효과를 한번 미니맥스 H3 이용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작성을 위해서 일단 먼저 오른쪽 클릭해서 이지 프롬프트로 원본 푸티지 보내고 추가 지시사항은 제가 미리 적어 놨는데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보시면은 자동차 안에 남자가 있다, 킬러가 다가온다. 킬러는 총을 들어 남자의 머리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 총알은 운전수 남자의 머리를 한다. 그리고 검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피 컬러는 파란색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요즘 검열이 좀 있기 때문에 해서 자, 이렇게 보완을 하고 저는 미리 프롬프트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노드에 적용해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자, 여기에 컴퓨터의 워크플로우 그리고 미니맥스 버전 1 워크플로우 불러오신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기 프롬프트 입력 그리고 데이터는 비디오 소스 그리고 현재 이 워크플로우는 따로 레퍼런스 없이 이제 프롬프트만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기존에 연결된 여기 로드 이미지 레퍼런스 영역은 여기에 레퍼런스 쪽에 바이패스를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비활성화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컨스턴트 아무 이미지나 연결을 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작업했는데 이렇게 바이패스 하면은 따로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생성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 미디어 쪽에 리사이즈 노드를 연결을 했죠. 연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바이패스된 리사이즈 노드도 같이 이제 바이패스를 해줘야지 에러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드밴스 쪽에 가시면은 저는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리사이즈 노드가 두 개가 있는데 147번입니다.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 작성을 할 때 요 해당되는 아이디 넘버 확인하시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 소스를 바이패스가 되셨다면 바로 실행해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생성이 됐는데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총을 쏘고 나쁘지 않죠. 일단은 지금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피 컬러가 블루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부분들도 꽤 좋죠. 예.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할 때 정확하게 이 킬러가 총을 들고 하는 이 동작들에 대한 부분들을 프롬프트로 작성해 주셔야지 인식을 하고 이렇게 타이밍이 맞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버전의 바이패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제가 사용한 워크플로우처럼 중간에 이제 렌더링 속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리사이즈를 연결을 했죠. 이 부분들이 하게 되면은 미디어 소스를 이제 여기 바이패스 하게 되면 연결된 방금 제가 147번 요 리사이즈도 바이패스를 했죠. 이게 좀 번거로우시다면은 애초에 요 리사이즈를 델리트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들은 API로 엑스포트 하셔서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큰 사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성 속도는 좀 느려질 거예요.